388페이지. 예. 제목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은 원래 계약하고 등기하면 되는 건데요. 요거는 계약으로 인한 지상권이 아니고 법률상 당연히 된다 이 말이에요. 법정. 근데 이제 판례가 인정했다 뜻이에요. 제목에 뜻이 다 들어있어요. 관습법이라는 것은 판례가 인정했다는 뜻이고, 지상권은 지상권인데 법정 지상권 가니까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그 뜻이에요. 약정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게는 원래는 계약으로 성립하는 건데 요거는 당연히 인정하도록 한 사례다. 이건 판례 이론이에요. 이 부분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민법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고득점 하려면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지. 옛날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에 관습상 법정지상권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러면 한 두세 페이지 적어야 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적어 나가야 돼. 어디 나올지 몰라요 시험은. 자, 근데 봅시다. 이것은 이 토지하고 토지 건물이 첫째 동일인 소유, 같은 사람 거라야 돼요. 동일인 소유였다가 이게 중요해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같았어야 된다. 옛날부터 같아야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애초부터 같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판례에 한 나왔는데 그것 소송이 한번 붙은데요. 그건 아니고 지금 달라지기 전에 같아야 된다 이 말. 자, 건물 하나를 매각해 볼게요. 매매 기타 원인으로 건물 소유자가 지금 달라졌단 말이죠. 토지 소유자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건물 이전 등기했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되고요. 토지만 팔 때는 건물 철거한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없어야 된다.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해도 마찬가지로 지상권 인정해야 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벌써 건물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토지 소유자는요? 갑.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놓으시면 안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 이 1번, 2번 이걸 갖다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은 사람 거였다가 동일인 소유였다가 그 다음 어떻게 달라져요? 소유자가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요겁니다. 요거 요게 법 조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게 매매로 달라지는 경우에 법 조문이 없어서 판례가 인정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는 하나 예가 되고요. 또 어떤 게 있는가? 기타 원인 많단 말입니다. 매매도 되고 정려의 경우도 집만 한 채 다른 데 준 사건이 있어요. 그럼 벌써 소유자 달라지잖아요. 식구 생각 그만하시고 사람 이름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교환도 달라질 수 있어요. 교환 달라질 수 있고 시험 가끔 나오는 게 강제경매 이것도 시험 나와요. 강제경매 채권자가 압류 들어와서 경매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전세권 저당권자가 들어오는 거 말고 돈 못 받아서 압류 들어와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고.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대물변제 어느 하나를 빚 갚는 데 넘겨줄 수도 있어요. 빚이 있어서 하나 넘겨줘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소유자 달라지잖아요. 대물변제. 공유 토지 위에 공유자 한 사람의 건물이 있었는데 공유지 분할합니다. 토지를 분할한다고. 그래서 그 토지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되어버리면
남의 땅 위에 자기 건물이 돼요. 결과적으로. 그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지죠. 공유물 분할이라고 그랬죠. 공유물 분할. 이게 전부 시험 다 나왔던 적이 있는 것들인데요. 요것만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요거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여러분 공법에서 개발할 때 땅을 바꿔주는 게 있어요. 네 땅 가져가고 저 땅 줄게 이렇게 하는데 그걸 환지 처분이라고. 환지 처분은 안 돼요. 법정지상권 안 돼요. 토지에 환매 특약됐다가 건물을 지어놨는데 환매권 행사되어서 원 토지 소유자가 다시 되찾아갔다. 이것도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지는 케이스가 아니다. 남의 땅에 건물 지은 셈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안 돼요. 공유 지분을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공유자가 있었는데 그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땅 지분을. 그래서 자기는 땅이 없다는 거죠. 이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졌기 때문에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도 인정해버리면 다른 공유자 지분 땅 위에도 지상권 인정해버리게 되는 결과가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공유 지분 전매 상태 가지고는 이 상태에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안 되는 케이스예요. 이거 지금 판례를 100장 정도 되는 판결문을 하나씩 다 요약해 한 줄씩 요약한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일일이 따지면. 요거는 되는 경우고 요거는 안 되는 경우고. 2번 여기. 매매 정려 교환은 등기해야 되고요. 강제 경매는 등기 안 해도 돼요. 경매니까.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반드시 알고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매매로 취득한 경우를 예를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건물 이전 등기 받는 순간 이 사람은 등기 없이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요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상태에서 취득은 등기 없이 합니다. 취득은.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토지 양수인이 아니면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든 사람이 바뀌었다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람에게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몇 번이나 나온 거예요.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안 돼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되시나요? 벌써 오늘 요까지만 기억해도 대단히 많이 한 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다 외우려 하다가 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첫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지 건물이 동일인 이다 아니다. 이거 반드시 판단해. 이게 여러분 책에 지금 2페이지나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2페이지, 2장이나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진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두 번째, 매매 기타 원인이 달라진다. 요걸 주목하셔야 돼요.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이 달라진다. 그러면 누가 취득한다고요?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겁니다. 땅 사용권이니까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다.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나오면 난이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일이 이런 것까지 다 내면은 요약하면 이런 상태인데.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를. 그러면 별로 안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음 문장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 어려워진단 말이죠. 봅니다. 양도할 수도 있고 경매할 수도 있잖아요. 을의 건물이 병에게 양도될 수도 있고
을이 또 돈 빌려서 못 갚아가지고 경매 들어와가지고 병이 또 매각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건물 소유자가 바뀔 수 있다. 정액에.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가? 건물 이전 등기 받아야 되겠죠. 이전 등기 받아야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양도의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경매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전 등기 해야 건물 취득하는 거고. 그럼 지상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상권은 역시 이전 등기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완전한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되었다면 문제 낼 게 없어요. 완벽하니까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충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등기를 안 했습니다. 이 사람. 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시험에서 첫 줄에 나오는 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부릅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 이 말 나오면 누군지 기억나야 됩니다. 이게 시험 첫 줄에 바로 나올 때가 있어요. 관습상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 누굽니까 지금? 병이잖아요. 자, 첫째 질문합니다. 법정지상권자가 누굽니까? 지금 상태에서 거길 시험 제일 먼저 냈다고요. 왜 그래요? 이 사람 아직 등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은 아직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잖아요.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전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 넘겨줘야 돼. 이전 의무. 여기서도 시험에 한번 나온 것이 이런 경우에 건물을 샀다면 지상권도 같이 넘겨준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험에 그게 또 나왔었어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지상권 이전에 관한 채권적 합의가 있다 없다? 있다. 넌 그것도 당연히 넘겨준다 이 생각하고 판 것이지 건물만 덜렁 팔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지상권은 제외하고 건물만 판다는 특약이 없었다면은 같이 넘겨준다 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된다. 요걸 시험에 한번 낸 거라면 대부분 판결문에 있는 부분이에요. 책에는 전혀 없었죠 그 당시에.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넘겨줄 의무가 있다 없다, 채권적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 등기해야 지상권자 된단 말이에요. 아직 지상권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 지상권자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지상권 등기 안 했잖아요 아직. 누가 지상권자예요? 이 사람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꾸 낸단 말이에요. 이거 꼭 구분하셔야 된대요 벌써. 아직 등기 안 했잖아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읽어가시면서 아 이건 맞다 이건 아직 아니다 이걸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딱딱 끊어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갑의 입장, 을의 입장, 병의 위치 이걸 딱 느끼시면서 읽어가야 돼요. 그럼 한 번 읽어도 되겠습니까?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복습하셔야 돼요. 사건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거 있다만 시험 냈단 말이에요.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게 다 해서 시험이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사례 전부 다 낸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설정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토지 소유자들은 설정해 줄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은 지상권자 이 사람은 이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안 받았잖아요. 오케이. 이 사람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대위 청구하면 대위 안 해주니까 대위 청구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시험 많이 냈고 대위 청구하면 된다. 이전해주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 해요? 채권적 합의가 있었다 하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채권자 지위다 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대위? 채권자 대위 이렇게 하면 돼요. 채권자 대위. 무슨 대위요? 채권자 대위. 채권자니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걸 채권자 대위라 그래요. 그래서 설정해주고 이전해달라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갑이나 토지 소유자, 갑이나 정이란 사람이 자기 땅에 있는 건물 소유자 병 보고 철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왜요? 이거 보세요. 설정 의무, 이전 의무 있는 사람이 권리자에게 어떻게 요구하냐? 안 되지. 요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요구하는 것이지.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2가 1 다음에 있습니까? 1 앞에 있습니까? 1 다음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를 청구 못한다? 집 떠들아, 그거 못한다 이 말이죠. 왜? 건물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되니까. 지상권까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땅을 공짜로 쓸 권리가 있나요? 그건 없어요. 그까지예요. 이 사람은 대지 사용료 부분은 뭐가 될까요? 부당이득이 되죠. 임대료 상당은 줘야죠. 지료 상당은 돌려줘야 된다. 부당이득이 된다는 거죠. 되시나요? 지금 시험 나온 거 거의 이야기 다 드렸어요. 한 10문제 이상 거론한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서는.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389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첫째 줄.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 건물 중, 여기까지 하나 끊어야 돼요. 맨 위에 첫째 줄,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첫 번째 요건이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 중,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여기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누가 취득한다고요? 건물 소유자가. 어떻게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한다. 예, 이걸 여러분 10번 읽으세요.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요거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요, 거의 이거 설명 다 돼요. 머리 혼자서 다 된다고요. 요걸 대충 읽고 넘어가면 읽어갈 때마다 어려워요. 자, 그 밑에 요건 한번 보세요. 1번, 2번에 1번 요건이 뭡니까? 검은 글씨 동일인. 동일인 포인트래요. 동일인. 등기된 건물만 될까요? 무허가 건물도 될까요? 무허가 건물도 당연히 됩니다. 같은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건물이 등기돼 있냐 안 돼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 신축했으면 동일인 건물 소유 맞잖아요. 혹시 그때요.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일 거. 예. 그러니까 2번에 1번 보면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는 없고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하면 된다. 되시나요? 아주 옛날부터 같은 사람일 것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달라질 때 조금 전에 동일인이었으면 충분하다. 그 정도 뜻입니다. 이 바로 밑에 그 3번 지문이 뭐냐면 강제경매가 들어왔잖아요. 이 강제경매라는 것은 토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동일인 소유였는데 지금 강제경매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요. 건물이 강제경매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 들어오면 이게 누군가 사겠죠. 병이 사다 칩시다. 경락받았다. 동일인 소유였다가 병은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경매는 대금 완납한테 취득하거든요. 대금 완납 시 취득한단 말이에요. 소유권 취득해요. 자, 문제가 벌써 여기서 생겼어요. 이 사람이 돈 다 내었을 때 소유자 달라진 거는 맞아요. 대부분 판례는 대금 완납 시에 지상권을 취득하는가 아니면 강제경매 시에 동일인이면 되는가, 요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요 사이에 소유자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동일인 소유였다가 할 때 이 동일인은 대금 완납식 기준이 아니고 강제 갱매식 기준이다. 요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게 심화학습의 1번 보세요. 강제 갱매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매각 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강제 갱매 개시 결정으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때 기준으로 동일인에게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관습상 법중상권 승인 여부를 가려야 된다. 동일인 판단 시점을 언제라 해서요? 동일인 시점, 판단 시점. 강제 갱매료는 압류 효력 시점, 압류 효력 발생한 시점, 요 시점이라고. 난이도 제일 높은 거. 이거 시험 냈습니다. 그대로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2번, 3번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연이어서 나왔는데, 자, 요 사건을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이게 그냥 깨끗한 등기부에 깨끗한 토지 요 상태에서 강제갱매만 딱 들어왔다. 그러면 등기부에 표가 팍 나겠죠. 근데 등기부상에 이 강제갱매 들어오기 전에 그 앞에 이미 가압류 있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앞에 가압류 들어오기 전에 등기부에 보니까 저당권이 벌써 설정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게 없을 때는 요거 시점 기준이고, 그보다 빠른 요게 있으면 요거 시점 기준이라는 거죠. 요게 이 동그라미 2번, 요게 동그라미 3번 내용이에요. 다 대부분 판례예요. 자, 이런 게 없으면은요, 강제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시점이다. 압류 효력이 언제 생기는가 하면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딱 기록 들어가면 그 시점이에요. 등기부 열람해 보면요, 경매 개시 결정 딱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압류된 거예요. 너 마음대로 팔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빠른 여기 가압류가 있었으면 요거 기준이다. 요거보다 더 빠른 저당권이 있으면 제일 빠른 저당권 기준이다. 그때 동일인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이도 제일 높은 문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토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것. 그게 이제 요건인데,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게 그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했다. 이 사건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을 함께 매수했는데 이 사람이 토지만 등기했어요. 토지만. 그리고 토지에 저당권 설정돼 가지고 경매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면 토지 건물 함께 매수했는데 토지만 이전 등기해 가지고 저당권 설정되었다가 경매되었다는 말은 건물은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인이 안 돼요. 이 매수인이 경매되기 전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 이상권이 안 됩니다. 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돼요. 그 사례가 하나 있고요.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된 겁니다. 이 포인트는 함께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함께 매수했다. 그 사건이고요. 이 갈로 3번 보세요. 그 밑에 매매 기타 원인으로 달라질 거 찾았나요? 여기 이제 아까 두 번째로 크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달라진다. 이 두 번째인데 이 부분은 꼭 읽으셔야 돼요. 매매 기타 사유가 보세요. 첫째 줄 끝에 매매, 정려, 기속재산 불화, 이건 이제 국가로부터 사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강제경매, 공매, 지금 안 나온 게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대물 변제하고 공유물 분할 이 부분도 넣어 주셔도 좋아요. 자, 그 밑에 2번에 보면 공유대지 분할 요걸 언더는 하셨대요. 공유대지 분할. 공유 토지를 분할할 때는 일부 사람만 할 수 있나요? 전원이 참석해야 되나요? 반드시 전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을병 공유 토지인데 여기 갑의 건물이 하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 말 이해되시죠? 공유 토지 위에 공유자 1인의 건물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을의 지분도 이 땅에 있는 거고 병의 지분도 이 땅에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 토지를 분할했단 말은, 공유물을 분할했다는 이 말은 전원 합의가 되었다 이 말이죠. 전원 합의가 돼가지고 이 땅은 병의 땅이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은 을의 땅이다. 이 땅은 갑의 땅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을과 병의 땅으로 남아버릴 수도 있어요. 갑의 땅은 없다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갑의 건물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가? 이 분할할 때 모두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존재를 인정해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된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 분할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면 돼요. 그게 어디를 참고하셔도 되는가 하면 오른쪽 페이지 니은하고 디귿 보세요. 디귿이 공유대지 분할 찾았습니까? 오른쪽 페이지 도표 제일 위에 도표에 보면 디귿 공유대지 분할로 단독 소유가 되었다. 그게 요 사건이고요. 바로 위에 니은에 보세요. 공유자 1인이 자신이 지분만 처분했다. 지분만 처분한 건 요금이 되고 요거는 안 되는 케이스예요. 다른 사람 지분도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지상권 설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공유물 분할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원 합의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동의한 거란 말이죠. 갑이 지 마음대로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차이예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제목만 보면 공유 토지가 분할된 경우는 되고 공유 지분을 매각한 경우는 안 되는 케이스다. 그 두 개 조금 주의하십시오. 2번 정도 시험 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 보면 동그라미 3번 환지 처분 찾았나요?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에 원인 무효로 달라진 경우 이것도 하나 언더라인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공유 토지에 과반수 동의 없고 건물 신축했다. 이거 철거 대상이거든요. 안 됩니다 이게. 그게 조금 지적해둬야 될 부분인데 한번 읽어둘만 한 자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2번에 보면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언더라인 하시고요. 제일 위에 제목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3번 보세요.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면 지상권 포기로 봅니다. 포기를 언더라인 하시면 돼요. 이것도 서너 번 시험 나올 거예요. 4번 환매 특약이 있으면 처음부터 된다 안 된다. 남의 땅에 집 지은 거다. 자, 그 다음에 5번 건물 철거 후 건물 신축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지상권 인정해야 돼요. 새 건물 짓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인정해야 돼요. 자, 효력 3번에 1번 관습상 법정지상권 등기해야 성립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꼭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옆에 별을 몇 개나 달아놨죠? 4개나 달아놨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토지 전덕자에게 법정지상권 취득을 주장하기 위하여 등기해야 된다. 등기가 필요 없다. 요겁니다. 요거요. 이 사람 등기 없이 취득했잖아요. 토지 소유자, 전덕자 이해됩니까 지금? 또는 제3자 이 사람에게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겁니다. 요 판례. 존속기간은 건물의 경과함에 따라 30년, 15년 이렇게 하면 돼요. 경과한 건물이면 30년, 목조 건물이면 15년 이렇게 하면 돼요. 지상권 존속기간에 따라 처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3번의 동그라미 2번 그 셋째 줄 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후 개축하거나 정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어요. 법정지상권 있는 상태에서 새로 건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해요. 그대로 인정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마지막 문장에 범위가 문제예요. 범위. 신건물 기준으로 인정할까요? 구건물 기준으로 할까요? 구건물. 그게 판례입니다. 목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생기고 있었는데 그걸 뜯고 경관 그 석조 건물 지었다 했을 때
30년이냐 아니다는 거죠. 15년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인데 구건물이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이 4번 제목 보세요.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이 양도되었다. 요겁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지금? 지상권 있는데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자, 이 사람 뭐라 부른다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관습상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 문장이 그냥 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앞에 설명 하나도 없이. 이 사람 누구지? 하면 안 된다. 어디? 동구에 사나 중구에 사나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익숙하지 않으면 누군지 못 알아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수 나옵니까? 안 나오지. 요 그림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심화학습 1번 보세요. 건물 양도인에게 법정지상권이 유보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건물 양도인이 누굽니까? 이 사람에게 지상권이 그대로 있다. 왜? 이 사람 등기 안 했었거든요. 아직 지상권 등기 안 했거든. 그래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이. 이거 보고 나니까 다 이해되잖아요. 그냥 문장 읽으면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한참 걸린다고요. 그 한참이 한 3개월은 기본입니다. 저는 3년 걸렸거든요. 20살 때. 대학 1학년 때 들어가서 보니까 뭐 뭔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전부 한자로 되어 있고요. 생시급했습니다. 진짜로. 죽다가 살았다니까. 시간 진짜 많이 걸렸어요. 자, 갈로 2번 보세요.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주장할 수 없다. 누굽니까? 이 건물 양수인 누구예요? 요 사람. 등기 안 했으니까 주장 못하죠. 요거예요. 요거. 아직 주장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읽으시면 되는 거라. 3번 보세요. 건물 양도인은 순차 대위하여 지상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 뭐가 나왔습니까? 대위라는 단어 찾아요. 요거 찾으면 돼요. 요거. 대위 문제라면 채권자 대위. 4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요거잖아요 지금. 땅 주인인 건 맞는데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못한다. 왜냐하면 지상권 설정해 줘야 되거든. 되시죠? 그 다음 5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에게 가본 병에게 정은 병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토지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땅 사용료는 내 나라인데 그건 내 땅이잖아 이 말이죠. 맞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제가 지금 강의 드린 부분을 꼭 좀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역권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주의토지통행권 할 때 봤던 것과 거의 비슷해요.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출입로가 없는 땅을 맹지를 하잖아요. 개론에서 배우셨죠? 갇힌 땅. 갇힌 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땅 주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통로 좀 섭시다 이렇게. 그걸 뭐라 할까요? 자, 읽어봅니다. 통행지역권. 통행이 필요한 땅을 뭐라 할까요? 필요할 때 요자. 필요할 때 요자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통행이 필요하다. 요 역지라는 거예요. 요 역지. 요 성락하는 거예요. 성역지. 한자가 자꾸 나올라네. 성역지. 요거는 요 역지. 요거는 성락하는 거예요. 되시죠? 그 그림 보시면 이 땅 전부 성락해도 될까요? 일부만 해도 될까요? 그건 지 마음대로입니다. 계약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일부 할 때는 도면 딱 그려가지고 등기해야 돼요. 전부 할 때는 도면 안 해도 되는데 이 지역권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면 그려서 첨부해야 돼요. 일부 용익 물건 할 때는 반드시 그 도면을 첨부해야 돼요. 등기할 때. 그럼 별거 아닙니다. 40년 만에 뭐 2번 나온 정도밖에 안 나온 거니까 등기에서도. 어쨌든 성역지는 일부라도 되고 전부라도 된다. 그런데 요역지는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부로 해야 돼요. 요게 민법의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라고. 일부를 위한 지역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안 된다. 그 말이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짧은 문장인데 말 뜻을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토지 일부의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맞아요. 그 토지는 성역지거든요.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이건 요역지란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단어 뜻이에요. 요역지인지 성역지인지 반드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해야 됩니다. 이러면 돼요. 상속도 됩니다. 지역권. 처음에는 계약하고 등기하는 거죠. 뭐. 시효취득도 돼요. 시효취득도 돼요. 우리 민법에서는 계속되고 표현된 요 말 쓰고 있어요. 법 조문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표현된다는 말은 본인이 통로 개설해야 돼요. 출입로 본인이 타인이 한 건 안 된다는 게 판례가 하나 나왔거든요. 통로 개설해야 된다. 출입로 개설해야 된다는 게. 계속돼야 된다. 얼마나? 20년 이상. 20년 넘어야 돼. 그리고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시효취득됩니다. 최근에 이 지역권 이 부분 시험이 나오는 게 아주 저도 몇십 년 만에 처음 본 문장도 내었어요. 지역권에는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최단기 규정이 있다, 최장기 규정이 있다 이런 말을 내가 처음 들어본 그런 거 없거든요. 법 조문을 봐야 돼요. 다른 데서 전세권에서 그런 말 쓰니까 또 지상권에서 그런 말 쓰니까 여기도 당연히 있겠지 이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틀릴 뿐다니까. 법 조문을 여러분 책이 있는 정도 조문은 봐야 됩니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지역권에서 이 토지 사용료 규정이 있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계약 자유입니다. 법이 있는 부분은 강행 규정이고 법이 없는 부분은 자유예요. 계약하고 등기하면 돼요. 제일 많은 게 통행지역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 끌어오는 것도 되고요. 목적에 제한이 없어요. 뭘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292조 조문을 보세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종된 권리이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이전되고 또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저당권이 객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항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제일 시험 많이 나온 게 2번 요겁니다. 이 동그라미 2번. 지역권은 분리 양도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것만 분리 양도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지역권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땅 사용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분리 양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이 지역권 필요 없다. 이 땅만 팔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땅 소유자에게 이 땅만 팔 수 있다 없다?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다니면 되잖아요. 지역권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니가 다른 사람은 아예 그냥 이 지역 사람 아닌 사람한테 판다면 이 출입로 없이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거 팔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같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뜻이 그게 다예요. 출입로 있는 땅 다오 이 말이죠. 뭐. 나는 바로 옆에 출입로 있으니까 이 출입로 이제 필요 없다. 병 같은 사람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역지만 팔 수는 있고 지역권만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시험에 제일 많이 낸단 말입니다. 이게 292조 부종성. 요역지 처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역권은 함께 이전한다. 요거예요. 따라간다. 엄격하게 말하면 따라간다 한자가 따를 숫자, 수반성,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 뜻이에요. 저는 어릴 때 꿈이 나이 들면 흰 도포 입고
부인이 뒤따라오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꿈꿨는데 그게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우리 집 앞에 여고생이 지나가면서 탁탁 치고 갑니다. 뭐 미치겠다. 육교에서 있잖아요. 3명이 줄 서가지고 내는데 내가 무서워가지고 안 비켜준다니까. 왜 그래요, 여고생들이? 우리 때는 좌측통행가 맨날 비키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게 버릇이 내가 맨날 좌측으로 가다 얻어맞고 내가 오른쪽으로 다시 가고 이러거든요. 이 통행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른쪽 가는데 여고생 안 비켜줘요. 비켜주지도 않아요. 그 3명이 옆으로 딱 서가지고 그대로 내려온대요. 한참 옆에 서가 있다가 지나가면 올라간다니까. 내 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멋있게 보였거든요. 흰 도포 입고 쏙 걸어가면 부인이 뒤에 흰 한복 입고 쏙 따라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선녀 같은데 마누라도 날 뭐라 하고 여고생도 치고 가고 개판이다 개판. 내가 볼 때는 내가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 글자만 보면 그 생각이 난다니까. 수반성 따라간다. 그런데 특약이 있습니다. 무슨 특약이냐면 요역지만 팔겠다. 이 말은 지역권은 놔두고 난 요역지만 팔겠다. 지역권아 따라오지 마라.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혼 외출에는 부인은 외출하지 마시오 오늘.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나만 잠깐 외출하고 올게 이 말인데 그걸 이렇게 말해요. 수반성 배제 특약 이해되나요? 오늘은 따라오지 마세요. 이렇게 요 부분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 그럼 이 말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요역집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남편만 된다 말이죠. 외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역지만 처분하는 거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2항에서 뭐라 그랬어요? 2항에서 금방 지역권만 처분하는 것 분리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오고 별거 아닌데요. 요 그림 보면 요게 다인데 말로 보면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자꾸 요 법 조문을 읽으세요. 조문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문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권에만 저당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것도 정답으로 2번이나 냈어요. 요게 제일 많이 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내용 292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292조. 그 다음에 바로 밑에 293조도 괜찮은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95조하고 296조가 있어요. 요 조문 2개도 거의 시험에 같이 나와요. 지역권 조문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거의 같이 나와요. 요 부분 보시면 공유자 1인이 295조 1항입니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이걸 외우세요. 이걸. 자 보세요. 여기에 가볼병 3사람 공유자, 이 사람은 땅 정의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유자 한 사람이 갑이 지역권 취득해버리면 이건 사람 기준입니까? 땅 기준입니까? 그렇지.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땅 기준이에요. 땅. 지분은 전부에 미친다, 일부에 미친다. 전부에 미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 막으면 됩니까? 모두 막아야 됩니까? 모두 막아야 돼요. 그게 소멸시효 중단 행위예요. 시효 중단시키려면 취득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이 아니고 취득시효 중단시키려면 한 사람만 막으면 안 되고 모두 다 막아야 된다. 그 원리가 들어가는데 핵심이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 취득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1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295조 1항.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 되시죠? 이걸 자꾸 읽으셔야 돼요. 이걸
외워놓으면 제일 좋죠. 근데 외우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2항을 보십시오. 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시효. 요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 취득 시효. 요거는 뭐냐면 그 다음 문장 읽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읽어준 자리만 지금 읽어야 돼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시효. 요까지입니다. 누가 시효 취득하는가? 누가 시효 취득하겠어요? 이 땅이 공유 땅이라면 요 통행로를 20년간 통로 개설해서 사용하면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취득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허락 안 받고 해줄까? 시효 취득에는 허락 받고 하는 겁니까? 안 받고 하는 겁니까? 당연히 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냥 통로 개설해가 20년 동안 사용해 왔다 이러면 그냥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시효 취득이 여기서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라 요 사람이 시효 취득하는 거거든. 요역지가 공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한 사람이 취득하면 아까 어떻게 한댔어요? 다 취득한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하려는 것을 누가 중단시키겠어요? 막으려면? 아니, 생각하세요. 내 승낙 없이 사용하지 마라. 누가 그 말 하겠어요? 정의하죠. 정의. 여기 성역지 소유자가 아시겠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중단은 누가 시킨다고요? 정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중단은 한 사람 해야 돼요? 모두 해야 돼요? 한 사람에게 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이 취득해버리면 다 취득해버리거든.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끊어 읽는 데를 잘 보세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시효. 요거는 공유자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 중단은 누가 한다고요? 성역지 소유자가 하는. 이것만 외우면 다 된단 말입니다. 이것만. 이 문장을 이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바꾸는 시험 냈단 말입니다. 문장 똑같이 해놓고 마지막에 없자를 있다로 딱 바꿔놨단 말입니다. 그럼 뜻을 모르면 못 찾아내는 거죠. 그거를 없다를 있다로 딱 바꿔놓은 적이 있다. 한 사람 막으면 됩니까? 모두 막아야 됩니까? 모두 안 막으면 효력이 안 생깁니다. 그 말이에요. 중단이 안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취득해버리면 그냥 다 취득해버리니까. 오케이. 자, 지역권이 시효 취득될 수 있다는 거 지금 이해하셨죠? 자, 보십시다. 이거 이제 생각 달리 합니다. 시효 취득은 금방 승낙 안 받고 그냥 사용하다 보면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건 끝났고, 자, 2부. 승낙 받고 지역권 했습니다. 승낙 받고 지역권 해놨다고요. 계약하고 등기 해놨다고요. 20년간 사용 안 하면 없어집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오케이. 소멸시효. 요것도 시험 냈어요. 지역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오케이. 그것도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다. 얼마 동안 사용 안 하면? 20년간 사용 안 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멸시효를 없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사람 누구겠어요? 아니죠. 공유자죠. 갑을병 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정은 가만히 있어도 20년 되면 이 지역권이 없어지는데 정이 뭐 없애게 말고 하고 뭐 있습니까? 이 법적으로 없어지는 게 사용 안 하면 없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이 말은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공유자가 해야죠. 그때 한 사람이 해도 될까요? 모두 해야 될까요? 한 사람만 해도 중단되는 거예요. 소멸시효 중단은 1인만 해도 중단된다 안 된다? 중단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뜻이에요. 그럼 뜻만 알면은 이 문장 쉬워요. 이제 그게 296조예요. 보세요.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한 사람만 중단시켜놔도. 그래서 295조 2항은 위에 2항은 시효 취득을 중단시키는 거니까
모두 중단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죠? 모두 막아야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296조는 기왕에 있는 지역권을 없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공유자 한 사람만 해도 됩니까?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됩니까? 한 사람만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거죠. 안 없어진다,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 말뜻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을 자리가 여러분 그 밑에 푸른색 2번 찾았나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통로 개설하고 20년간 통행하고, 그렇게 하면 지역권 시효 취득한다, 이 뜻이에요. 그거 하나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3번 보세요. 3번의 제목 보시면 지역권 시효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인데요. 요것은 밑에서 셋째 줄 보십시다. 중간쯤에 보시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상이라는 내용이 없다면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 시효인 경우에도 주의토지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성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사용에 대해서 성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보상해야 된다. 결국은 남의 땅에 시효취득이라는 건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처음부터 승낙 없이 했잖아요. 도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경작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료 정도는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상이다, 유상이다. 가장 최근에 시험 나온 거예요. 이게 몇 년도 판례 보세요. 2015년도. 이거는 뭐 뜨끈뜨끈한 겁니다. 아직 열이 식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걸 탁 냈습니다. 2015년도.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조금 쉬었다가 전세권 보도록 하겠습니다.